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 참여 가능하시고요. 먼저 유튜브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죠.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시장, 오늘 조금 밀립니다. 일단은 화요일이 이렇게 내일이 광복절로 휴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인 오늘 같은 날은요, 사실 별로 크게 움직임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중국까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뭐 또 부동산, 최대 부동산 기업이 또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최근에 또 디플레이션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가 조금은 긴장 상태로 보고 있지 않나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좀 상반된 모습이죠. 중국이 별로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형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으면서 오늘을 밀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뭐 징검다리 휴일이라고 하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국가적으로 이거 좀 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괜히 이렇게 열어 가지고 장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영향으로 밀려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코스피가 0.9%, 코스닥이 1.7%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하락장에 좀 가까운, 조정장에 좀 가까운 모습이죠. 오늘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게 유지가 되면서 상승 200대, 하락이 650, 그리고 상승의 370대, 하락의 1173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금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주죠. 화장품 관련주랑 중국 관련 소비주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덕성이라던가 덕성우우 그리고 서남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급등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국일신동이라든지 파워로직스 등등들 많은 기업들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초전도체 관련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현실로 만들어진다면 진짜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제 상한가가 몇 번 더 가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내용이긴 한데요. 그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거를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단기적인 단타, 왜냐하면 변동성이 아주 좋다 보니까 단타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안 나요. 움직여야지 누군가는 수익 보고 누군가는 손실 본단 말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있을 때 들어가서 단타로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는데 꼭 그 누군가는 수익 보고 누군가는 손실 볼 때 수익 보는 사람이 나을 거란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력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익이 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형태로 단타성으로 지금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사실상 조정에 가깝다. 조정장에서 내 종목은 다 빠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요. 에코프로죠. 2차전지 쪽에 수급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조정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약간 저점을 잡아가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 그래서 바닥을 잡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를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 참다가 또 참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한 번 더 참고 안 되면 뺨이라도 때려가지고 좀 참아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202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주식을 한 2, 3년 동안 물려가지고 손실이 막 30%, 40%, 많게는 막 60% 이상까지도 막 손실 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간중간에 계속 추가 매수 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도 하고 싶었겠지만 사실 저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이 자리죠. 2,400을 넘어가는 요 시기부터는 이제는 사야 한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 들어가는 날이 진짜 추가 매수의 절묘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빠졌다고 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빠지고도 다 이번 주 내도록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2,500에서 2,650포인트를 박스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박스권이 형성이 될 때
그 아래자리죠. 2,500포인트에 가깝게 내려갔을 때 네 종목이 자리를 잡아준다면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서둘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 100%를 들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 100%를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관점은 좀 다를 겁니다. 뭐 주식 100%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사서 들고 있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저는 반대입니다. 앞으로 지수가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고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100%를 해서 여기서는 최대한 탈출을 해야 된다. 왜냐? 과거에 물렸던 거 탈출하려면 추가 매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단기 반등 때 정리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주인 거예요. 그래서 현금 100%를 위한 주식 100%를 해야 된다는 거지 주식 100%를 해서 앞으로 쭉쭉 가져가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문현진 멘토가 증시가 앞으로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왜 주식 100%라고 하지? 이제 말이 바뀌나? 라고 하는 건데 아닙니다. 전략상으로 현금 100%를 위한 주식 100%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론 제 예상과 제 전망이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 예상이 맞았을 때 피해는 결국 줄일 수 있는 것이 현금 100%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라가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올라가는 것이 만약에 틀리게 되면 바로 손실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을 경우보다는 틀렸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의 피해가 더 큰가 생각해보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주식 100% 들고 그냥 홀딩해버리는 것이 피해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현금 100% 했는데 나중에 올라가는 걸 본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따라붙어도 상관없습니다. 돌파 자리라든지 흐름상 상승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사도 되기 때문에 기회야 남들보다 수익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기회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그러려면 여러분들 종목들 지금 추가하면서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스스로 판단이 잘 안 되시죠? 그거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하고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전화를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PI 첨단 소재고요. 네. 29,900원에 8%인데 네. 이게 좀 떨어질 때마다 한 30%까지 모아가 볼까 생각 중이라서 한번 여쭤보러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29,900원 이 자리에 사신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게 사는 습관은 없으신 것 같아요. 보면 따라 붙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 이렇게 모아가는 투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일단 중요한 건 이런 저점 자리가요. 모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점인 것 같지만 사실상 떠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2014년에서부터 비교를 한다면 주가가 떠 있는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자리에서 보통 문제가 뭐냐면요. 이 자리 지금 현재가 27,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은 반등 올라오고 하는 것을 봤어요. 좀 밑으로 빠져도 25,000원대예요. 근데 저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버리고 그게 완전히 확신을 해버리니까 저기가 무너질 때 대응이 안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사실상 이 자리가 지켜진다면 들고 갔을 때 수익을 내거나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맨날 기업에 대한 정보, 기업에 대한 내용,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이 회사가 전망이 어떤지, 뭐 실적이 어떤지, 가치가 어떤지, PER이 어떤지, PBR이 어떤지 이런 거에 관심 가지는데 그런 거보다 중요한 건 사실상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정말 잘 샀습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가지고 30%까지 저는 비중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데 이제 어디까지 늘렸다가 그 어떤 자리가 밀렸을 때 손절하고 나갈 것인가도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25,000원이 저점 라인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만들어졌던 단기 저점으로 봤을 때 28,000원 자리가 저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8,000원에서 한 12%까지 이렇게 비중을 늘렸다가 25,000원에서 30%까지 비중을 늘려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무너지면 바로 다 손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25,000원이 무너지면 그 아래자리로 이제 시즌 2라고 하죠. 우리 뭐 이제 마블 영화도 뭐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라면서 막 자꾸 넘어가잖아요. 시즌 1, 2, 3 하면서 그죠? 네네. 얘가 PI 첨단 소재가 2017년부터 만들어지고 있던 형태의 박스권이 25,000원부터 6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시청자님은 수익이 날 게 굉장히 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 그 다음 시즌입니다. 15,000원대부터 25,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25,000원이 고점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물려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적인 내용으로 본다면은 뭐 반도체, 뭐 업황이 뭐 괜찮고 뭐 앞으로 뭐 스마트폰도 괜찮고 해가지고
전자제품 쪽으로 엮이면서 뭐 여기저기 막 엮여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가능성보다 중요한 건 이런 가격 심리적인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잘하셨고 비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고 한번 늘릴 기회, 그리고 25,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고 한번 늘릴 기회가 있는데 저기서 무너져 버리면은 도망가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도 되니까 일단 한번 빼놓자라는 거고요. 지지가 된다면 한번 4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야 뭐 얘가 항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매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전략을 짜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업의 내용에 홀리시면 안 돼요. 막 뉴스 보면서 무슨 기업이 뭐 어떻네 저떻네 이런 거에 홀리시면 안 돼요. 딱 그냥 네. 가격 전략으로만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원생명과학 네, 6,980원에 네. 20%예요.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기업인데. 아우, 제가 그거 단타 한 2번 정도 치다가 코 껴가지고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단타를 될지 하다가 모르겠어요. 물릴 것 같으면 단타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앞으로 평생 안 해야 돼요. 단타는요. 네. 단타는 할 때 뭐냐면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쥐고 간다는 느낌이에요. 야구로 네. 친다면 번트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네. 단타라는 거는 짧게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짧게 보고 뭔가를 하다가 물린다는 거 자체가 말이 되게 안 맞는, 그러니까 어불성설이라고 하죠. 아예 모순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리퍼 신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슬리퍼를 딱 신고 난 다음에 지갑도 없이 그냥 대충 휴대폰만 들고 앞에 슈퍼 갔다 와야지 하고 나가는데 나온 김에 유럽 여행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앞에 슈퍼 네, 가겠다는 맞아요. 차림으로 딱 나와가지고는 나 지금 동네에 집 앞에 친구가 놀러 왔다고 하는데 잠깐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야 되겠다 하고 나간 김에 집에 애가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니? 너 지금 뭐 친구 만나러 간다 하지 않았니? 친구 만난 김에 전국 일주하고 오려고 세계 일주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예 애초에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물려 있거나 가져가는 게 맞아요. 어차피 나 이게 장기로 볼 거니까 장기로 가져가면서 진원생명과학이 좀 빠지면 추가 매수라든 뭐 어떻게 대응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게 맞는데 단타를 하다가 물린다라는 말은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말이 될 수가 없는 말. 그냥 제가 말이 잘할 아예 줄 몰라서 어울리지 않는 그랬나 봐요. 말이에요. 그래서 단타를 할 거면요.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무조건 내가 단타를 하겠다 생각이 든다면요. 내가 뭐 2%든 3%든 5%든 좋습니다. 시청자님이 정하신 어떤 단타의 뭐 기본 손실률이 있을 거예요. 내가 딱 이 정도 밀리면 내가 손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어떤 라인이 2%든 2.5%든 3.1%든 3.7%든 그건 상관없어요. 시청자님 정하는 거예요. 네. 정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빠지면 그냥 무조건 파는 거예요. 올라갈 것 네. 같더라도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걸 못하면 단타 안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안 할게요. 물렸다는 것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엔 단타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일단 네. 진원생명과학으로 단타를 했다는 것 자체도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종목은 단타할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단타를 한다라는 것은 요즘에 이제 막 초전도체 관련주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막 급등 나와서 왔다 갔다 하거나 막 변동성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바닥에 막 빌빌거리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가지고 단타를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단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음엔 단타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일단 이 네. 기업은 왜 안 좋냐면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신약 개발에 네.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안 나오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이제는 코로나 관련 이야기 나오고 제약 바이오 좀 움직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이제 여 밑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업은 애초에 한때 이렇게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재료가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복불복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호재라든가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런 게 남아 있다면은 그런 걸 뉴스로 한번 들먹거린다면 주가가 급등 나와서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 기업이긴 하나 지금 봤을 때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힘들 거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시장량이 매수하셨던 가격까지 올라오면은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온다고 친다면. 그래서 올라와봤자 시청자님이 매수가고 안 올라가면은 지금 이 자리 5,000원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갖고 빌빌거린다고 하죠. 아래쪽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굳이 단타다가 물렸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거를 뭐 본전까지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00원짜리가 매도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5,000원에서 힘이 붙어가지고 시세가 한번 나와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0원 이상 또는 7,000원대에서 팔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여기서 힘이 바로 이렇게 없어져 버리게 되면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반등 때 5,000원부터 그냥 비중 줄이시는
줄이시라. 단타다가 물렸으면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내가 잘못 들어갔으니까 돌아오는 게 낫지 않나. 손실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받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KH 바텍이요. KH 바텍이고요. 네, 30%. 30%. 21,500원. 21,500원. 네. 그렇군요. 이거 뭐 전형적으로 따라 붙었다가 그냥 물린 케이스죠, 이거는. 네. 네, 이거 최근에 이렇게 8월 1일쯤, 8월 달 초반에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산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최악이죠, 최악. 어찌해야 돼요? 뭐 어찌해야 돼요가 아니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네. 상담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답은 네. 뻔할 뻔짭니다. 뭐냐면 본인이 저지른 일을 본인이 감당하시면 돼요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네. 감당하기 싫으니까 맨날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는데 그냥 손실날 각오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상한 데 네. 샀잖아요. 그리고 네. 주식은 모르면 손실 나는 게 당연한 거지 불쌍한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주식은 남의 돈을 뺏는 싸움이고 싸우는 곳이에요. 남의 돈을 뺏고자 싸워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전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을 죽여야 내가 돈을 버는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실력이 없으면 들어와가지고 남을 죽일 능력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 누구도 협박하면서 들어가라고 떠민 적도 없이 자기 발로 들어와서 죽어나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KH 바닥처럼 이렇게 올라올 때 샀다, 물렸을 때 손실날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 네. 올라갔을 때 따라 붙어버리면은 답이 없다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네.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거나 주가 시세 변동이 좀 있었던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뭐 갤럭시 만들었잖아요. 그죠? 갤럭시 폴드 5라든가 네. 플립 5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네. 기대감으로 조금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게 재료 소멸이라고 해요. 출시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출시하고 나면 재료가 소멸돼가지고 그냥 뭐 인기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아예 그 재료로는 다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음 뭐 갤럭시 뭐 S24라든지 뭐 다음 모델이 나올 때까지 얘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푹푹푹푹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요 탈출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전 찾고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탈출 방법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손실 좀 나도 되니까 탈출할래요라고 하면 방법은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날 각오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기업은 14,500원대 여기가 저항 지지 라인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반등 나갈 때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500원이든 18,000원이든 올라올 때 그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하기엔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하면 네. 참 좋은데 이미 많이 샀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꼬여도 이렇게까지 꼬일 수가 없는 정도로 꼬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꼬아버린 실타래는 잘라버리는 게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하거나 뭔가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려갔다 반등 나오면 17,000원대부터 그냥 손절하고 나가자,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17,000원 올라올 때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얘만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시장이 괜찮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얘가 17,000원까지 올라오면 아마 본전까지도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돼서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건상으로는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본전 또는 2만 원대 팔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저는 17,800원부터는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가시는 것도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계획도 저는 엉망진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실 나더라도 좀 팔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 따라 붙으면 또 아우 내가 또 손실 나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음번에도 올라올 때 산다 그러면은 살 때 생각하세요. 아 내가 네. 저번에 손실 본 게 부족했나 봐. 이번에 또 손실 나고 싶어. 그러니까 살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실수 또 안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난티고요. 아난티요? 예, 8,370원에 비중 30%요. 네. 아난티는 상담을 제가 할 때마다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요 아래쪽에 여기 막 5,000원대를 자리 잡고 있을 때 아난티 같은 기업을 사놔야 된다. 아난티 같은 기업이 좋다. 화장품 관련주 이야기할 때도 아난티라던가 호텔신라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 좋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주가가 빠져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없을 뿐이었고 중국 쪽에 관계가 뭐 안 좋다.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온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서 올라가지 않았던 거지. 사실상 이제 올라갈 만한 그런 어떤 재료, 기폭제가 하나가 있으면 빵
빵하고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이 그 기폭제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어쨌든 8,300원에 샀다라는 것은 최근에 사신 건가요? 1년 전에 뭐 이렇게 사신 건가요? 아니,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샀으면 엉망진창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샀으면은 오랫동안 갖고 가갖고 뭐 올라갈 때 수익 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따라 붙었다라는 것은요. 지금 최근에 샀다라는 건 결국엔 요 장대 항목 나온 8월 10일 목요일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그죠? 네네. 네, 이건 아예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청자님이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시청자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 전략 매도하시고 주식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아난티라는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이거는요. 지금 당장 알려드리긴 너무나 힘든 노하우고 시청자님이 이미 주식장에 들어와 있고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그런 조언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어떻게 입장 바꿔볼 거냐면요. 제가 이제 면허 시험 준비를 하고 싶어요. 운전면허요. 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면허를 어제 땄습니다. 와, 따가지고 어제 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시청자님의 그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운전하고 나가겠대요. 나갔는데 지금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시청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뭐 어떻게 해라, 차 끼어들 때 어떻게 해라, 깜빡이 어떻게 넣어라, 시동 어떻게 하고, 속도를 어떻게 내고, 엑셀 어떻게 하고, 브레이크 다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내려라고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조언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나하나 그냥 앉혀놓고 그냥 전화로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단 내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내리는 게 낫겠죠. 예, 그냥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지금 제 조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큰 코 다치고 크게 계좌에 나중에 돈이 좀 많이 잃어지게 될 겁니다. 왜? 할 줄 모르고 이런 급등주 따라 붙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공부를 좀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JYP요. JYP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25만 5,940원에 24%요. 네, 15만 원이겠죠? 12만 2만 5,940원이요. 5,940원. 안타깝지만요. JYP와 네네. 같은 이런 자리들은 사서도 안 됐지만 샀어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략 매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네네. 깨고 있는 이런 자리들은 들고 가면 안 돼요. 원래 이거는 그냥 주식 교과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교과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지키면 좋은 어떤 뭐 공공 규범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건널 때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손을 들고 건너는 게 좋습니다라고 우리 어릴 때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우리 횡단보도 건널 때 지금 손 들고 건너옵니까? 그렇진 않지만 들고 건너면 좋지 않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차가 이렇게 내가 지나가는 걸 모를 때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들진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하면 더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의 룰이라는 게 있는데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을 때 저점을 깰 때는 손절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저점을 깰 때는 안 들고 있는 게 좋다. 저점을 깨기 직전에 안 사는 게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룰이에요. 네네. 이거는 잘 그냥 뭐 몰랐어요. 교과서 중에 교과서예요.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저점은 지난번에 깼어요. 이미 언제냐면은 8월 3일에 이미 깨져 있는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어째 됐냐면은 12만 2천 원이 저점 라인이었는데 저기가 무너질 때 손절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올라갈 때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빠졌을 때 충격인 건데 오늘 이후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매우로 내려가거나 밑으로 6만 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기서 네. 다시 단기 반등 나올 수는 있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럴 네.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네, 보니까 네. 저점 깼을 때 깨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기업들도 한 10개 중에 한 2-3개가 돼요. 근데 네, 저점 네. 깨고 난 다음에 더 내려가는 기업들이 또 한 10개 중에 한 6-7개가 돼요. 확률상 어떤 게 더 높은 거예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려갈 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제가 전략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손절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전량 다 팔아야 되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량 다 팔고 이런 네. 개념들을 공부하시기 전까지 주식 안 하는 게 어떨까요? 왜 돈부터 집어넣어 다들 고생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안 돼요. 네. 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왜 다들 고생하려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못하면 좀 안 하면 되는데
그 하고 싶은 욕심과 못 하는데도 돈 벌고 싶은 그 욕심에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는 할 줄도 모르면서 돈부터 넣는 게 이게 과연 공감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돈 빼자. 지금 이거 다 오늘 매도하시고요. 돈 빼신 네네. 다음에 공부 좀 하시고 하는 게 어떨까? 딱 한 달만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달라져요, 진짜로. 네, 그래서 네, 공부하고 네.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략 매도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도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양쪽 다 이렇게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죠. 온라인은 저희가 이번에는 또 휴일이 있다 보니까 많이 하지 않도록 하고요.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주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프라인은 제가 안산으로 갑니다. 안산 처음 가보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끝나고는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안산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오프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배우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올려놓은 종목들이 있어요. 유튜브 채팅창이죠. 올려놓은 종목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BGF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GF를 5,55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정도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매수가가 그렇게 낮은 편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봤을 때 높은 편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수가가 지금 이제 한 20% 정도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5,550원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추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아까 아난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기업들은요. 기폭제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폭제라고 하는 말은요. 뭐냐면 뉴스입니다. 사람들은 뉴스에 많이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뉴스가 있으면 올라가요. 올라갈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뉴스가 없으면 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올라가야 되는 명분, 사람들이 이걸 사야 되는 명분, 뉴스가 없으면 왜 사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이런 BGF 같은 거 좋습니다. 사세요라고 해봤자 세상이 사라고 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아요. 왜? 우리만 사고 있는데 왜 올라가요? 사는 사람이 적은데. 근데 뉴스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뭐 대한민국 주식하는 1,400만 인구 중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기껏해야 10,000명, 20,000명?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사라 아무리 해봤자 안 사요. 근데 뉴스가 이야기하면 1,400만 인구가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갑자기 생기게 되죠. 그런 뉴스가 생기기 전까지는 주가가 잘 안 가요. 그럼 뉴스는 누가 냅니까? 세력들이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이렇게 바닥 빌빌거리는 게 맞고 좋은 기업이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더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5,550원에 저는 매수가를 고정시켜놨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내려보자. 내리면 어때요? 지금 위에 있는 노란색 선보다는 아래쪽에 파란색 선이 수익 내기가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시장내 매수가가 지금 노란 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5,550원을 뭐 이렇게 시간 투자해서 내 매수가에 탈출할까요? 라는 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그냥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다음번에 수익 내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 3,700원대 자리 잡을 때 전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한 5, 6,000원까지만 들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매수가를 낮추기만 하면 수익이겠죠. 근데 낮추지 않으면 겨우 본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탈출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을 좀 짜는 게 맞는데 추가 매수가 지금은 정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매수가 바뀌면 바뀐 매수가로 다시 한번 상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서울 반도체 꽤 오래 들고 있었는데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4,580원이고요. 일단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밑으로 빠져내려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래쪽에서 지금 자리를 이제 슬슬 잡아가고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 반도체가 11,000원대 지금 여기서 서서히 지금 이렇게 한번 급등 나왔다가 빠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11,000원 또는 11,500원 이하에서는요.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를 해야지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만 떨어진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또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매수가도 떨어지지만
내 매수 비중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 샀는데 10% 수익 난다 하면 100만 원을 벌겠죠. 근데 내가 매수가를 낮추면서 밑으로 쭉 끌고 내려가면서 결국 비중이 한 2천만까지 늘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면 200만 원인데 매수가가 낮아지게 되면요. 수익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5,000원에서 올라갔을 때 2만 원까지 올라가면 33% 수익이지만 11,000원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가면 70%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요. 매수 금액 차이도 많이 날 것이고 수익률과 수익금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가 돈을 더 벌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선 추가 매수를 좀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대신에 이 기업은 지금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적자로 돌아선 것이 지금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반도체 이야기 지금 계속해서 우리 고대역폭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저는 반도체가 아직까지 바닥을 찍었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바닥 찍은 것 마냥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좋을 거다, 하반기는 좋을 거다 하면서 지금 계속 분위기 잡아가고 있잖아요. 언론사에서부터 증권사까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한번 튀어오르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서 한번 튀어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만들어질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000원대 가깝게 추가하면서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추고 비중도 늘려놓는 것이 역시나 탈출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전략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바로 보도록 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석의 인터내셔널. 지금 매수가가 21,000원이라고 매수를 하셨고 3만 원이네요. 자,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설명해 드리죠. 일단 주식은요. 주가가 싼 것도 중요하고요. 내려온 것도 중요해요. 그런 걸 사야지 올라간다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라갔으면 내려간다, 숨을 들여 마셨으면 내뱉는다라는 느낌처럼 자연스러운 규칙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어떤 업종을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업종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부터 해가지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 옷 관련 이야기 패션 쪽으로 이렇게 얘가 정통하구나. 그럼 패션 관련주에다가 코스메틱 관련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쪽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도 디플레이션 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침체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은 많이 하고 있지만 수입이 없어진다고 할 만큼 소비를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카드 이자부터 해서 그리고 대출 이자 이런 것들 갚기가 힘들다 보니까 점점 소비를 줄여 나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옷을 사는데 돈을 쓸까 아니면 먹는데 돈을 쓸까, 옷을 사는데 돈을 쓸까 아니면 여행을 한번 가는데 돈을 쓸까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옷은 어차피 이 옷도 있고 저 옷도 있고 하는데 여행을 한 번밖에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가면 계속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행 수요는 점점 증가하지만은 소비죠. 소비재 관련 이런 수요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식음료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매출은 점점 증가하지만 얘들은 점점 이제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것들은 증시에 다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증권계에 있는 사람들, 큰 손들,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분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미리미리 발 빼지 지금에서부터 발 빼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 개미밖에 없는 거죠. 왜?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런 관련주, 소비재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은요. 지금 아래쪽에 15,000원짜리에서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약간 시도라는 것 같긴 해요. 뉘앙스가 좀 보여지긴 한데 요 뉘앙스에서 2만 원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저 같으면 이거 탈출하고 다른 종목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요. 아직까지 시세가 꺾이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2만 원대 정리 가능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팔고 난 다음에 괜히 여기 장기 투자할 바에는 다른 종목 장기 투자하는 게 맞지. 요거는 올라갈 모멘텀, 뉴스거리가 나오기가 조금 힘들다. 오히려 안 좋아지는 인식들이 좋아지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오늘 좀 많아가지고 하나 더 보도록 할 텐데요. 하이브를 보도록 합니다. 하이브 26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전형적으로 따라붙은 거죠. 이렇게 사시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손해 나고 싶어요. 나 손실 나고 싶어요. 라고 이마에 딱 써붙이면 됩니다. 난 손실을 원합니다. 나는 수익 나는 것보다는 남들에게 베풀고 싶어요. 주식하는 사람들 부자들이 많은데 불이웃 돌 바에는 부자들한테 내가 한 푼 더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정말 최악이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
주가가 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오르막길을 사면 무조건 물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오늘 아까 JYP에도 말씀드렸지만 JYP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을 깨면은 더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업들 이렇게 저점 깰 때 안 들고 있는 게 정답이고 안 사는 게 맞는 거고 들고 있더라도 손절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매매를 하시려면은 고점 매매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아우 뭐 엔터주가 좋고 이게 올라왔으니까는 뭐 괜찮지 않을까? 아우 그러니까 사봐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냥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최근 만들어졌던 단기 저점이죠. 25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저는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눈웃음까지 하시는 거니까 긍정적이고 밝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손절하는 게 그렇게 아프진 않을 것 같습니다. 25만 원대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 반등 나오면 단기적으로 26만 원대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본전 이상에서 그냥 약수익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큰 수익보다는 약수익,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량 매도를 드릴 건데 밑으로 무너지게 되면 25만 원대 전량 매도, 올라오게 되면은 26, 7만 원대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합시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스모화학 네. 매수가 55,500원 20%. 55,500원에 20%.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급등 나온 거 제가 이마에 뭐 써붙여라 그랬었어요. 뭐 써붙이는지 아세요? 잘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어요. 네. 나는 손실 나고 싶어요. 난 손실을 좋아합니다라는 걸 써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방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자리에 사면요, 수익 안 나요.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 사가지고 수익 난 사람이 많은가, 손실 난 사람이 많은가 하면요. 제가 이때까지 8년 동안 전문가 생활하면서 방송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고 오프라인 강연을 가면서 정말 한 2, 3만 명을 만난 것 같아요. 그 만난 사람들 전부 어떻게 사서 물려있고 맨날 고통스럽고 맨날 괴로워하냐면요. 급등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고 움직이는 종목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맨날 고통받고 맨날 손실나고 맨날 계좌 박살나고 어우 나 망했어요 하면서 완전 진짜 깡통 계좌가 돼가지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점에 사서 물려요. 그러면 이런 자리 사갖고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위험한 자리라고 하는 건데 이런 자리가 오히려 달콤해 보여요. 왜냐하면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것은 안 좋은데 급등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좋으니까 급등을 했겠죠. 그러니까 코스모학도 시청자님이 뭐 때문에 사셨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뭐 지금 이것도 뭐 2차 전진이 뭐니 이런 걸로 해갖고 급등 나와가지고 막 움직였을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내가 아우 비쌀 때 뭐 수익도 냈을 거고 뭐 안 냈으면 뭐 지금도 떨어졌으니까 사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물리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시청자님이 오늘 딱 전화 끊고 난 다음에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코스모화학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안 좋은 이야기보다 좋은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좋으니까 올라왔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요. 보통 이렇게 올라와 버리게 되면은 안 좋은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수익 날 종목이네. 앞으로 괜찮은 종목이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낭떠러지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앞에 보니까 나비가 한 마리 날아가고 있네. 나비가 정말 이쁘다. 저 나비 잡고 싶어 하는데 주변에서 다 그럽니다. 잡아도 돼.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낭떠러지가 안 보여요. 나비만 보이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전형적으로 개미들이 절대 나갈 수가 없는, 한번 물리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시청자님 들어가신 거예요. 더군다나 저점 깰 때 손절하라, 저점 깰 때 무너질 때 손절하라는 이야기도 제가 8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개미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오늘 저점 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만 원에 사신 거는 시청자님이 이제 5만 원에 샀기 때문에 문제지 사실상 46,000원짜리 지금 무너질 때 손절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매도하는 것이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대응하기 좋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님 실력이면 코스모화학을 다시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가 급등이 나오고 막 다시 날아간다 하더라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오히려 아우 문현진이가 팔아라 했는데 급등 나와서 하고 저를 차라리 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시청자님이 앞으로 평생 주식을 하는데 더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라. 가능하다면 전량 매도하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전량 매도하고 난 다음에 코스모화학은 다시 쳐다보지 마라. 다시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 거 아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할 줄 모르면 들어가지 마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혹시 TV로 상담을 하고 계신가요? TV 전화 소리로 듣고 하면 TV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요. 좀 타이밍이 굉장히 늘어질 수 있습니다.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만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전화가 안 되나요? 전화가 끊겼나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안 끊기면은 안 되면은 유튜브 종목을 보든지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고점에서 이렇게 저점을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코스모학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저점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나면요. 그냥 빠져내려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런 자리가 무너질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과서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약간 국민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이런 자리는 무너지게 되면 추가 하락 나오는 가능성이 한 10번 중에 8, 9번은 됩니다. 그러니까 8, 90%의 확률로 더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들고 가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내려간다고 하니까 평생 내려갈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려가다 올라오기도 하고 다시 또 정고점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그 뒷일이고 그 전까지의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자리들은 보통 손절하는 게 보통인 거예요. 특히나 급등 나온 종목은요. 왜냐하면 10개 중에 한 2, 3개는 다시 급등 나와서 정고점까지 가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여기서 장기 하락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제발 좀 사지 마시고 들고 가시다가 오늘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인데 저점이 무너졌다 하신다면은 그냥 좀 파세요. 상담만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파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정도 실력, 발전, 성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좀 하시고 성장 있으시기를 조금 기원해 보도록 합니다. 자, 유튜브에 종목 올라온 종목들을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보니까는 한온 시스템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을 8,5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7% 정도 수익인데 이게 이제 처음 수익이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저점에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이 방식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수익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뭐 이렇게 처음 수익 났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 난 것만 생각하고 수익 나니까 돈 벌리네. 우와 대박이다. 돈 벌렸어. 더 많이 샀으면 더 많이 벌었겠지. 이런 생각으로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냥 진짜로 이제 앞으로 패가망신이 바로 코앞에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청자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이게 왜 수익 났는지를 연구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바둑 같은 것도 보면요. 지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도 복기를 한번 해봐라 하거든요. 왜 그때 그 수를 또 뒀는가. 그러다 보면은 이때 내가 이걸 뒀으면 좀 더 쉽게 이겼겠네. 이걸 뒀으면 내가 이렇게 지지 않았겠네 하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원 시스템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익 난 것도 뭐 물론 좋고 축하 들릴 일이긴 한데 이게 이제 훨씬 더 축하할 일로 바뀌려고 한다면은 내가 왜 사서 내가 왜 수익 난지 알았어요라고 한다면 시청자님 평생 돈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한원 시스템 이 자리에 매수하셨을 때 어떤 생각과 왜 샀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수익 났을 때 그 내가 매도하고 나오는 것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매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합니까? 수익 나면 팔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어렵게 생각하고 매도는 되게 쉽게 팔아야 되는데 매도를 자꾸 어렵게 생각합니다. 더 가는 거 아닐까? 팔고 올라가면 어떡하죠? 팔고 올라가도 팔면 돼요. 뭘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해요. 팔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수익 난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9,600원에서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보통 이런 자리가 뚫고 올라가게 되면 11,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1,000원쯤에서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실적 좋은데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기업이었다. 그거를 내가 저점 아래짜리 8,500원에 샀을 때 여기서 만약에 빠졌다면 어떻게 됐었을까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저는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얻는 게 수익금이 아니라 지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매도하시고 매도 시점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팔면 됩니다. 매도 시점 잘 파시고 왜 샀는지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또 똑같은 자리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다른 종목에 내가 또 접목을 어떻게 시켜볼 수 있을지를 연구 한번 해보시고 주식하시는 게 어떨까. 오늘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나머지 11,000원 매도 그리고 이거 매도하시고 나면요. 이거 한번 지켜보세요. 다른 분들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는요. 주식을 아무것도 사지 마세요. 만약에 사면은 그 들뜬 마음 때문에 이상한 거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들뜬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한 2주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엠텍요. 36,900원 35%예요. 포스코 엠텍을 36,900원요. 36,904원. 혹시 이마에 그 뭐 글자 좀 써놓으셨어요? 난 수익이 좋아요라고 썼어요 혹시? 손실이 좋아요라고. 수익이 아니라 나는 손실이 좋아요라고 이마에 좀 써붙여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도. 이런 자리들은요 손실 전형적으로 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시청자님 손실 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예, 근데도 지금 들어가고 있으면 이게 좀 희한한 자리 아닙니까? 손실 날고 싶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시청자님 혹시 고소공포증 있으세요? 뭐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무섭고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네, 막 있어요. 스카이 다이빙 같은 거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늘에서 막 뛰어내리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서울 것 같아요? 아,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고 번지 점프 같은 것도 무서울 것 같죠, 그죠? 그런 거 무서워하면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런 거 무섭고 그런 데 올라가면 거품 물고 기절하는 사람이 그런 데 올라가겠다고 올라가면 우리는 말려야 될까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될까요? 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시청자님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손실이 나는 거 안 좋다고 해놓고 손실 날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데리고 제가 모시고 온다고 하더라도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저랑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이런 네. 자리는 수익 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손실 날 각오를 하세요라고 아마 냉정하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런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포스코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들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개미 무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미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계좌가 많이 박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부터 박살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야금야금 사람들 피말리면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시청자님 수익 내거나 본전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건 그런 거 찾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애초에 안 되는 자리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손실 날 각오하세요. 이 돈 날린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날리지는 않을 거예요. 적당히만 날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대신에 이거 날리고 난 다음에 뼈저리게 고통을 느끼셔야 돼요. 다음에 내가 이런 자리에 좋다고 할 때 급등 나왔을 때 따라 붙으면 내가 무조건 손실 나구나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종목들 막 2차 전진이 뭐니 다음 테마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다음 테마가 또 좋다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화장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또 올라올 때 그때도 만약에 또 지금처럼 사시게 되면은 무한 반복으로 내가 들고 있는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돈 있잖아요. 아마 시간을 두고 계속 날릴 겁니다. 계속해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 미래가 좀 참담해지지 않을까요? 그거 지금 연결고리 끊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부터 다시는 이런 기업들, 급등 나온 기업들, 좋다고 하는 기업들 사지 마세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어요.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포스코 관련주도 그렇고요. 죽지 않았고 앞으로도 빨리 죽지는 않을 거예요. 서서히 죽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고점을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차트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말은 결국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 때 본전 찾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탈출 안 될 겁니다. 본전 아니더라도 팔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탈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2,000원대부터 그냥 반등 나오면 바로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저까지 저는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올 가능성은 전 있다고 보니까 32,000원까지 올라오면은 손실 나더라도 팔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말한 게 이해가 될 때까지 주식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계좌에서 돈 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20% 매수했는데 매수가는요? 이게 지금 오를 줄 알았는데 매수가는요? 85,500원이요. 85,500원. 5,500원. 네,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 머리에 써붙입시다. 시청자님도. 나 손실이 좋아요라고 써붙이세요. 이거는 85,000원대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내려와 있을 때 사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놓고 그냥 기다려서 수익 내는 거지 급등 나왔을 때 따라 붙어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면요. 그거는 시청자님이 서커스 단원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프로 레이서, 레이싱 경주하는 그런 사람쯤 돼야 매수 매도가 가능해요. 이런 자리들은 할 줄 모르면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자리로 본다면은 사실상 뭐 오늘 손절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이거 그냥 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수 방법은 좀 틀렸지만은 종목 자체는 잘 잡았고 다행스럽게도 얘는 아래쪽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단기적인 매매가 아니라 좀 중기적인 스윙 투자로 바꿔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75,000원대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시면요. 이건 수익 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왜 수익 내기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 쉬운 방법인지를 깨달을 때까지는 주식 안 하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75,000원대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한 거고 그렇게 하면 수익 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물려서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은 여기서 수익 내고 그 수익 낸 돈으로 주식 관련 서적을 하나 사세요. 수익은 날 겁니다. 근데 그걸로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여전히 수익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손실 낼 방법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손실 날 수밖에 없는 방법을 하지 마세요. 손실 날 방법은 뭐냐? 고점에 사는 겁니다. 절대로 안 납니다. 고점에 샀을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요. 상담 안 받아도 될 정도의 실력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들어가지 마시고 저점에 들어가는 방식을 연습하고 갈고 닦아보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안산으로 갑니다. 안산에서 오프라인 강연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할 거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고요. 내일 휴일이죠. 내일은 푹 쉬시고요. 수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